그러니까 근자감이 떻게 회사 운영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근자감, 오버 컨피던스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해 오신 대가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들 두 분이 여기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말멘디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 힐 대학의 테이트 교수님, 제프리 테이트하고요. 그죠? 이 두 분들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말멘디에 교수님은 아마 하버드 대학교에서 파이낸스 하시고 그전에는 독일에서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버컨피던스 이거 보셨을 때 자기 과신의 찬 CEO들은 합병을 할 때 현금 박치기라는 성향이 강하더라. 왜 주식 교환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내 회사의 주식의 진짜 내재 가치는 하늘 끝에 닿아 있다. 내 소중한 이 회사의 진정한 내재 가치가 저 하늘 끝에 있는데 지금 가격은 완전 바닥이다. 어찌 감히 이 소중한 주식을 갖다 받겠느냐. 차라리 현금으로 페이를 하고 말지. 이러면서 현금 박치기를 막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과소평가했다고 보는 거고, 그쵸.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이상 절대 이 주식은 안 한다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합리적인 주주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상정해 놓은 게. 합리적인 주주들은 헐, 그럴 수가. 아무리 우리 회사 주식이 무슨 가격이 가치가 내재 가치가 높다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러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 발표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근자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 극단적인 근자감 정도껏의 근자감은 괜찮지만 극단적인 근자감은 어떻다고요? 환영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잡아먹을 거야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근자감을 보이는 CEO들에 대해서는 이게 반응이 나쁘다. 그리고 M&A가 정말 나쁘게 결과가 안 좋더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잘 쫓겨나더라 하는 것까지 CEO가 잘 쫓겨나더라 하는 것까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근자감이란 것도 양날의 칼이다 하는 겁니다. 양날의 칼.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CEO 자리에다 모셔놓은 거겠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곤조가 있다는 거예요. 너님들이 알아주든 말든 마이 웨이에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R&D 있죠. R&D. 장기적인 투자인데요. 요즘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제약회사들 R&D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공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통 그 R&D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몇 년 걸린다고요? 상용화 될 때까지 한 10년은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10년 동안 주주들이 참아줄까요? 단기 실적주의 심하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막 EPS, 쿼털리 EPS가, 그죠? 분기별로 약간만 실망하는 실적이 나와도 주식 팔아버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실적주의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곤조 있게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근자감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CEO가 근자감이 강하면은 R&D 투자도 꾸준하게 열심히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그 R&D 성과도 좋더라. 그래가지고 보다 더 스티브 잡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많이 인용해주는 영향력 대빵 많은 그런 R&D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물론 R&D 연구 개발 결과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완전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그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R&D가 있는가 하면은, 그죠? 어떤 R&D는 뭐가 있냐면 단기 실적주의적인 거가 또 있어요. 연구 개발에 투자 열심히 한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또 빨아먹고 있을 그 방법들도 있더란 거죠. 뭐냐면은 남이 해놓은 데다가 약간 더 얹어서 가는 그런 인크리멘탈한 R&D에 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근자감이 없는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R&D 그 CEO가 그 근자감이 없으면 그쵸. 그래서 근자감 많은 CEO가
있을 경우에 특허 신청도 많이 하고 특허를 따내기도 많이 하고 특허가 다른 발명가들에게 인용도 많이 되더라. 학자로 치면 노벨상도 많이 받더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자감은 타고나는가 아니면은 길러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거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유전이다 해가지고 유전자에서 찾아내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또 경험과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nurture, 그죠? nature vs nurture, 그거에 대한 그 학자들의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양쪽 다 지지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양쪽 다 지지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중이다. 어느 한쪽만이 다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실리콘밸리, 이건 또 이제 외적인 거죠. 환경적인 요소. 실리콘밸리의 벤처 대박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참고로 스티브 잡스도 저기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햇빛이 짱짱한 그 기후,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더 근자감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건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감을 키워주는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또 있죠. 그죠? 미국의 교육, 아무리 못해도 뭐라 그래, 잘했다. 거기 실수해도 또 나름대로 잘한 뭔가 있어. 파지티브 긍정적인 측면을 일깨워주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육 패턴 있죠. 교육 그 풍조 있죠. 문화. 그거가 근자감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는 거죠. 가정교육도 마찬가지. 그게 생활의 배에 있다는 거. 그리고 햇빛이 짱짱한 기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도 많고 대박도 많고 한 것이 아닌가.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겸손해야 한다 하는 미명하에 근자감을 있는 대로 죽여버리는 교육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보잖아요. 거기 정시 시험 보면은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무슨 대학 못 간다 라고 하는 얘기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떠돌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뭐 만점 받았다 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뭐예요? 자신감 팍 박살 냅니다. 그죠? 여기서 또 다른 게 뭐예요? 자뻑하고 다른 거예요. 또 만점 받으면 자뻑은 높아져요. 근데 근자감 자체는 사회적으로 완전 죽여놓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왜 스티브 잡스가 없냐 우리나라에 라고 묻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 물을 때가 따로 있죠. 애당초에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 뭘 바라세요. 또 한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교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 부모들은 왜 그렇게 대치동 학원 과외라는 우상에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칠까?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텐데 저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근자감이 부족한 거가 원인이 아닐까. 뭐냐면은 남들한테 당장 인정받든 말든 마이웨이로 간다 라고 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XX 마이웨이 그러고 그냥 뭐 남이 다 알아주든 말든 푸시하겠어 라고 하고서 심지어는 대학 교육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가 라고 하는 그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근자감이 부족한 거거든요. 사실 남의 눈을 대단히 많이 의식하고 거기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근자감 부족하고. 반면에 자뻑은 심합니다. 남이 세워놓은 기준 맞추기에 되게 급급하죠. 남의 눈을 대단히 많이 의식합니다. 그게 자뻑인가요? 자뻑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겸손이나 이런 거랑 따로 간다고요. 자뻑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자뻑이면은 당장에 티가 나서 알 수 있는데 내성적이라고 우리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내성적이면서도 자뻑일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위주의 학창시절, 대입공부 혹은 고시공부 이런 것들 심하게 시키잖아요. 그죠?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 안으로만 내 자신으로만 침잠하게 만드는 것, 자뻑을 조장하는 겁니다. 네. 단지 내성적일 것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뻑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원 과외나 이런 대치동에 목매달고 부동산 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예요. 우리나라에 벤처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다 같이 갑니다. 네. 자기본위 편향성을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어가 긴데 이거 뭡니까? SAB라고도 합니다. Self Attribution Bias. 영어로 하나 한글로 하나 좀 말이 좀 긴 건 사실인데 이것이 근자감과 같이 간다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근자감이라고 하는 게 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경험과 함께 커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 자기본위 편향성입니다. Self Attribution Bias. 사람마다 자기 과신의 정도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이나 경험과 피드백 과정에서 점점 더 자기 과신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를 성공했을 때 그걸 누구 탓한다? 내 덕분. 실패했을 때 누굴 탓한다? 조상 탓.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자감이 강화된다 하는 거. 근자감의 동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내믹 근자감. 네.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한 다음에 성공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잘된 거는 내 덕분, 못된 거는 조상 탓하는 태도. 그죠? 여러분들 자녀 길러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고 내 딸 오늘 시험 100점 받았네. 아 이건 누굴 닮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라고 딱 머리 넘기세요. 반면에 아니 왜 무슨 시험 왜 또 하나 틀렸어? 뭐 몇 개 틀렸어? 막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빠를 닮아서 못하지. 뭐 조상 탓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꿀밤 한 대 더 맞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나 그렇게 자기본위 편향성 나오는 자녀들의 태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자감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이거 자살방지 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키워주셔야 된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북돋고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을 앞으로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자기방어 기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성공한 거는 누구 덕분? 내가 혹은 우리 팀이 잘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그거는 자법은 아니에요. 나 자신 잘나서만이 아니라고. 다 같이. 그죠? 그 다음 또요. 우리 회사가 쪽박난 거 누구 탓이다? 우리 탓이 아니라 환경의 탓이다. 상대방이 뭔가 비열한 짓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진 것뿐이다. 내지는 매크로 이코노미가 확 지금 쇼크를 받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 다 괜찮다고요. 그게 다 자기본위 편향성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러지 않고 완전 합리적인 사람이면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어? 우리가 정말 못나서 진짜 못났거든. 그러면 자살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본위 편향성이 필요하다, 약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네, 그래서 그 자기본위 편향성에 대한 연구 누가 했냐고요? 여기 계시네요. 누굽니까? 예, 접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왔죠? 제 논문인데요. CEO의 자기본위 편향성을 빅데이터적으로 측정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사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CEO가 쫓겨나는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건데요. 제가 CEO 인터뷰 CNBC에서 있는 그죠? 7,000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텍스트 트랜스크립트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다못해 말을 더듬었는지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거기서 랭귀지 패턴을 보는 거예요. 랭귀지 패턴.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할 때 그 분기 실적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디어 인터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앵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웬일로 그렇게 잘했습니까? 오늘 웬일로 좀 잘 안 나왔죠? 실망스러운데요. 이러면은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어디론가 귀속시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EO가. 그러면은 because라는 말을 쓰겠죠. 영어에서 because 혹은 cause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죠? because 혹은 cause 아니면 hence라는 단어도 나올 텐데요. 보면 because, cause가 나왔을 때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주어가 있겠죠. 이게 여기 주어에 뭐가 나오느냐, 혹은 hence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 전에 뭐뭐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문장으로 가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이 빈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귀속시키는 대상이 뭐냐,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적이 좋았을 때가 있을 거고 실적이 나빴을 때가 있을 거고요. 인터뷰 직전까지. 실적이 좋았을 때는 여기에 원인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단어가 1인칭 대명사가 나온다. 그런 거는 뭐예요? 실적이 잘 된 거는 누구 덕분? 나 혹은 우리가 잘 된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3인칭이 나오거나 뭐 다른 게 나오면은 이런 바이어스가 없는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인터뷰 실적이 꽝이다 이랬을 때, 인터뷰 전에 실적이 꽝이다 했을 때 attribution,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는가 했을 때 1인칭으로, 아니 뭐 3인칭, 그죠? 3인칭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economy나 industry,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거,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도 self attribution bias가 있는 거라는 뜻이죠. 반면에 그때 3인칭이 나오지 않는 거는 합리적인 사람의 CEO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 본인 편향성이 강한 거는 요 두 칸, 빨간색으로 칠한 두 칸이 되겠습니다. 자기 본인 편향성이 없는 건 요 나머지 두 칸이 되겠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더미 변수를 줘가지고 캡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 마이닝 테크놀로지로 갖다가 오버 컨피던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오버 컨피던스 내지는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자기 본인 편향성의 정도를 쭉 보니까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셀프 레퍼런싱 워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because me, because others, 이걸 보면서 1인칭 me나 아니면은 us인데 1인칭으로 돌리는 횟수 빼기 3인칭으로 돌리는 횟수, 이걸 갖다가 워드 카운트를 나눠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속선상의 점수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애퀴지션 했을 때, 남의 회사를 잡아먹는다고 발표했을 때 주가 반응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옵티멀한 레벨까지는 반응이 좋다가 극단에 가서는 이것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더라 하는 발견이 나왔습니다. 자기분이 편향성과 근자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요. 그죠? 자기 자신감, 그죠? 자신감을 죽이지 말고 적당히 살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기분이 편향성을 좀 서로 간에 인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실패를 모르고 엘리트 코스만 밟고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본인의 편향성도 강하고 근자감도 심하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 소리 듣는 사람들, 그죠? 알고 보면은 문제가 많다 하는 겁니다. 김 교수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변호사, 의사 뭐 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네,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다 더 자기 과신이 심하다, 이미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바고요.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개인 차원에서의 근자감도 있겠지만은 우리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집단 간의 경험을 같이 나누잖아요.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그 원인을 돌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공과 실패를 같이 하게 되고, 제너레이션, 어떤 세대 간에도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말해서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 한 개발 독재 시대 때 이제 성공하셨던 분들 있죠. 그 제너레이션 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원인을 돌리는 거 보시면요, 우리가 성공한 건 누구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들 자꾸 하세요. 우리 당군의 자손이 뭐 훌륭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세요. 사실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거는 인종차별주의랑 같이 가는 겁니다. 나치즘하고 같이 가는 거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데 절대 좋은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잘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거다. 노력을 하니까 성공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에 분들은. 그것이 뭐다? 자기 본이 편향성이다. 근자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요소다. 세대 전체가 근자감이 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편향성이라고 저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그분들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럭키한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가 계신 거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외부적인 행운에 속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걸 모르세요. 그거 외부적으로 운이 좋아서 우리가 성공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려고 듭니다. 이 뭐가 운이 좋았느냐? 말씀을 드리면 타임라인 여기 그려드릴게요. 시간이 가는데 이 50년부터 시작해서 60년, 70년, 80년, 90년, 2000, 2010, 2020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우리 물론 잿더미에서 시작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전쟁 나고 사람 많이 죽고 죽을 뻔했던 그런 엄청나신 그 위험 상황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90년대 중반까지 그죠? IMF 크라이시스 닥치기 전까지 끊임없는 장기 호황을 누립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지도자 잘 만났고, 뭐 열심히 일하셨고, 그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 하는 건데, 그 외부적인 운이 뭐였냐? 우리가 미국의 줄을 잘 섰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소련한테 줄 쓴 북한은 꼬라박고요. 지지리박도 못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처박히죠.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때에 어떤 존재였느냐? 2차 대전 직후에 유럽 다 잿더미가 되고요. 일본 뭐 잿더미가 돼버렸죠. 그런 상황에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 미국. 유아 독존이죠. 그 상황에서 얘네가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샬 플랜 하고요. 스탈린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마샬 플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이게 냉전에 있어서의 대치되는 곳 있으면 그런 곳마다 더 뭐랄까 키워줍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우리나라 유학생들 진짜 많이 갔어요. 아이빌리그 유학생들 그 당시에 빅10 아이빌리그 유학생들 엄청난 숫자로 갔습니다. 그게 80년대, 70년대, 60년대 막 이뤄졌고요. 연칭 장학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받고 갔어요. 근데 뭡니까? 나중에 중국이란 존재가 들어서죠.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가서 하버드 경영대학 쪽이나 경제학과 쪽에 한국 유학생들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그거에서 벌써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 그 미국이 초장기 호황을 구가를 합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오일 쇼크가 있었다 해도 미니멀했어요. 그 영화 자체는. 90년대까지 미국이 막 독존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이때에 그 커다란 시장에 수출해서 벌어먹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때 노력해서 만들어 팔기만 하면 팔렸어요. 노력만 하면 됐었어요. 그죠? 그나마도 노력 안 한 나라들도 있긴 하죠. 그거에 비하면 정말 부지런하게 잘하셨습니다. 그거 박수 쳐드립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커다랗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 대단하고요. 거기에 운에 우리가 같이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일본이란 경쟁자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는 추세였고 이 수출 시장에 중국과 인도라는 20억 인구의 경쟁, 그죠? 20억. 이거는 우리 인구 규모의 40배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80년대까지는. 왜? 공산권이었거든요. 사회주의 진영 혹은 공산권. 그래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누리고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만 하면, 만들어서 노력만 하면 되는 시장이었어요. 예. 북한은 거기에 완전 실험권과 대조군 해가지고 좋은 대조군이 돼버렸죠. 걔네들은 완전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우리 유학생 얘기가 아까 나와서 말인데 어떠한 정도로 대조가 되냐면은 중국은요 이 6, 70년대 뭘 합니까? 문화혁명을 합니다. 문화혁명. 이게 뭔 줄 아세요? 북경대, 칭화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됐어요. 왜? 부르주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분서 갱유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북경대학교 교수들도 다 뭐랍니까? 농장에 가서 닭치고 소치고 돼지치면서 그 일을 해야 됐어요. 막노동하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북경대학 들어가는 경쟁률이요. 서울대 들어가는 경쟁률이 정확히 몇 배? 한 20배는 됩니다. 나 혼자 싸워가지고 1대 17로 싸워서 이겼어. 막 그러면 김두한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죠? 20명씩 여러분 각자가 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 20배나 센 경쟁을 뚫고 나간 천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솔치고 닥치고 있었다고요. 우리하고 경쟁을 안 했다고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우리로서는 반사이기죠.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거를 이때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누구 덕분이다?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전세대 분들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자기 본위 편향성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된다? 세대 갈등,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90년대 IMF 크라이시스 닥치면서 사실 등소평 등장 이후에 이 경쟁에 확 참여를 하면서 우리는 또 뭐예요? 찬밥 신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출 시장에서 그만큼 각광을 못 받아요. 그죠? 호두 따기에 걸렸다 얘기 들었었죠. 그죠? 일본이라는 경쟁 상대하고 중국이 치받치고 올라오는 거하고 인도까지 들어갑니다. IT 시장에서 엄청나게 되죠. 거기에 사면 초과가 된 우리나라. 그리고 경제 규모는 커질 대로 많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성장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십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고 밥 먹듯이 하게 되고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근데 그 레이버 마켓 자체가 그 미국처럼 그렇게 플렉서블한 마켓을 가지를 못하고 뭘로 해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면서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게 되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다들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구나. 금수저, 흑수저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나오게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금수저, 흑수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못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조상 탓이다 하는 얘기예요. 흑수저라는 얘기가 우리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얘기라는 그 얘기 아니면 뭡니까? 그죠? 이것이 또한 자기 본위 편향성의 다른 얼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거예요. 위에 성공한 제너레이션은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잘 안 되는 제너레이션은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혹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운이 나빠서. 이런 걸로 탓하고서 세워라 내워라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88만 원 세대라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너희는 왜 노력을 안 하니? 노력만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안 될 시츄에이션인 거 모르셔서 그러십니까? 서로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파고드는 게 또 정치 세력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수는 표수대로 얻으면 되고 위에 분들 태극기 드시게 만들고 밑에 사람들 무조건 반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갈려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게 좌우 갈리는 게 세대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이게 작금의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다 자기 본위 편향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까요? 두 세대 간에 서로 간에 한 발짝씩 물러서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자. 위에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럭키했던 팩터가 또 있었다 하는 것도
쿨하게 하시자 하는 거예요. 그 아래 세대 분들도 또 위에 세대 분들이 그런 줄 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또 자기도 또 너무나 외적인 면에만 그 탓을 돌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하면 되는 게 있겠다 하는 거를 좀 더 자신감 북돋아 가면서 하자.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융화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셔라. 무작정 태극기 들고 아니면 뭐 반대쪽으로 뭐 들고 막 갖다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자기 본인 편향성이 있음을 인정하자 하는 거고요. 네. 파이낸스 하랬더니 웬 무슨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다 하냐고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은 제 연구 분야가 자기 본인 편향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셜 임플리케이션 많습니다. 융합이란 게 딴 게 융합이 아니에요. 이거 다 빅데이터로 추적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고객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매니지하는 그 벤처 회사들의 CEO들이 얼만큼 자기 본인 편향성이 강한가 랭귀지로 다 캡처가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제 언어 구조, 우리가 지금 랭귀지 갖고서 자연어 처리하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